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까요? 체리노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오늘 이탈리아 필이 많네요. 출퇴근 시간마다 나이사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하던 중 궁금해하던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한 친구 녀석이 탈모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딱히 치료를 받지도 않고 처방전만 얻는데 매달 병원 가는 걸 약간 귀찮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약사님이 약을 한 2-3달치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대요.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임의대로 몇 달치씩 처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이건 임의대로는 아니고 본인이 몇 달치를 처방할 수는 없죠. 예.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근데 약들마다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비인후과에서도 간혹 곤혹스러운 경우가 되게 내과에서는 장기간 처방 가능한 약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그래서 길게는 막 4개월, 뭐 6개월 이렇게도 처방이 가능한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뭐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이면 이비인후과 약도 6개월로 맞춰달라. 6개월에 한 번씩 오게. 이 처방이 6개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나라에서 약마다 다 그 처방 가능한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권한이 없이 맥시멈 처방 일수가 정해져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수면제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수면제는 며칠까지 가능해요? 수면제는 28일까지 처방이 가는데 28일 이상 처방이 되면 화면에 아름다운 띵동 소리와 함께 처방이 뜹니다. 불가하게 딱 뜨죠. 그 이유는 다 짐작하실 거 아니에요. 수면제를 왕창 1년치를 타간 다음에 한꺼번에 다 먹어버릴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오남용에 대한 그 문제가 한참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최대 처방 일수를 14일로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14일 이상의 항생제 처방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중에서도 되게 최근에 개발된 아껴야 하는 절대 얘를 이겨내는 균이 나오면 안 돼. 이런 최근에 개발된 신약 항생제에 대해서는 약 처방 일수를 5일에서 7일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묶어놓은 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일주일씩 드리다가도 좀 더 세게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약 일수를 더 짧게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자주 오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위중하다면 자주 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센 약, 아까 말한 뭐라고 표현할까? 하여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사나 처방 권한이 없고, 맞아요. 또 감염내과 전문의만 처방할 수 있는 약도 있고. 네네. 네. 그리고 규제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교수님이 처방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나라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사전에 막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규정이 예를 들어서 6개월까지로 되어 있어도 의사가 개별적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한 달치나 2달치만 처방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거는 경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염약 같은 경우에가 특히 저도 처음 비염약 처방은 보통 2주를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달씩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비염약도 사람들마다 효과가 다 달라요. 누구한테는 A란 약이 기똥차인데 누구한테는 드렸더니 졸리고 효과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약이 새로운 이 환자분한테 A란 약이 도움이 될지 효과가 없을지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A약을 드려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그 약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약을 좀 편하게 길게 드리죠. 예, 그것도 사실 뭐 정신과에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약은 뭐 장기 처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사가 그래도 이를테면은 뭐 6주에서 8주 만에 한 번씩은 환자분을 봐야 되는 일이 사실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약을 그렇게 길게 주게 되면 사실 안 오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적절한 때 봐서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의사의 어떤 진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장기 처방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항생제 처방은 2주지만 저는 이제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항생제가 보통 효과가 어떤 약이 들어가고 나서 이 항생제로 세균이 죽기 시작하면 3일 정도 지나면 효과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5일 정도 되면 얼추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5일에서 7일 사이에 보는 거는 만약에 이 안에 차도가 없으면 빨리 항생제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약을 그러니까 5일이 지났는데도 5일 7일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세균이 주는 양상이 안 보여.
그렇다 그러면 이 약을 굳이 일주일 더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빨리 다른 약으로 바꾸면 더 치료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효과가 없는데 2주 간격으로 보면 필요 없는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왔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으면 똑같은 약을 일주일 더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또 내시경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정하기를 8주에 한 번은 첨부해야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묶어놓은 약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뭐 환자분들 못 느끼시겠지만 의사분들은 또 이렇게 의사들은 앉아서 환자분이 앉아 있는 모습 얘기하는 얼굴빛, 낯빛 이런 거 보고 사실 알게 되는 정보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약이 병을 치료한다고만 생각 안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 입장에서의 바람도 좀 생기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거는 특히 이제 정신과 분야의 약들은 용량에 되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쵸. 환자들이 많아서 그 정신과 의사들은 약 맞춘다 그러던데요. 약을 맞춘다는 표현을 쓰던데. 이제 이 약 용량을 조절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 똑같은 효능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한 알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두 알, 세 알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상태가 변하면 또 그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줄여야 될 필요도 있고 한데 면담을 통해서 그렇죠. 증량했다가 감량했다가 모르는 거죠. 먹여보기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평균치로 예를 들어서 약을 줘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약이 얘기를 들어보고 약이 약하다,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올리고 넘친다 싶으면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가장 맞는 용량이 정해지고 나면 그럼 조금 더 길게 처방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그러니까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소맥의 비율을 약간씩 조절해가면서 아 오늘은 좀 세네? 그러면 조금 맥주를 좀 더 타고 술 생각나는구나 지금. 들켰네. 오늘은 좀 레디큐를 드세요. 술 드시기 전에는 조금 소주를 더 타도 될 것 같아 오늘은. 그래서 결론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탈모약이란 말이죠. 탈모약은 한 달 이상은 될 거예요. 제가 2달치씩 타서 먹고 있거든요. 2달 이상 되는지 여기 약사님 말씀이 맞네. 2달. 근데 3달치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2달치씩 타서 먹는 게 가격이 있고 하니까 이거를 약을 굳이 할부로 먹을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2달치씩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까지는 될 겁니다. 정말 멋진 답변이었어요. 제가 2달씩 먹고 있으니까 2달은 확실히 됩니다. 2달까지 돼요. 제가 처방한 의사가 아니라 무슨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탈모약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드시던 약이고 효과도 괜찮고 부작용도 없고 그러면 뭐 2달, 3달 한꺼번에 처방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한테 한번 살짝 여쭤보세요. 만약에 지금 아까 정신과 약 용량 맞추는 것처럼 탈모약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가 보면서 매달 체크하면서 이게 머리털이 많이 나는지 이런 거 좀 보고 약을 바꿔줄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라면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씩 더 가시는 것도 좋은 필요하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리뷰 플러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사에 질문 있는 분들은요, 나는 세다 페이스북, 아이튠즈, 팟빵,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666-1895번 문자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radio doc.co.kr로 이메일 질문과 음성 질문도 보내주세요. 준이, 의사가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병은 뭐라고 생각해? 당뇨병 되겠습니다. 에이, 누가 내분비내과 의사 아니랄까봐. 당뇨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병은 고혈압 아닐까?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고혈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한 30분씩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안 그래? 워낙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말씀. 도대체 무슨 책을 썼나요? 대한민국 의사 중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 성지동 교수님이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을 썼다는 말씀이지. 당신이 그토록 녹음하고 싶었던 진료실 대화. 소설처럼 잘 읽히는 꽁트로 이루어진 재밌는 건강서.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 서점에 있습니다. 나의 주치의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